여기서 특허가 등록되었는데 그러면 초전도체는 성공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왜 해당 특허를 보고 똑같이 따라한 다른 연구진들은 아직까지 초전도체를 만드는데 성공하지 못했을까요? 화학과 출신인 제가 특허로 본 초전도체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특허, 디자인, 상표 등 지식재산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특허 만지키의 송민정 변리사입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아주 뜨겁게 달구었던 상온 상압 초전도체 LK99에 대해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최근에는 퀀텀 에너지 연구소 이석배 대표가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나와 초전도체가 맞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은 특허의 관점에서 과연 초전도체는 성공인지 화학과 출신인 제가 특허로 본 초전도체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초전도체의 특허 현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프리스 사이트에서 출연인의 퀀텀 에너지 연구소를 입력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총 7개의 특허가 검색됩니다. 이 중 초전도체와 관련 있는 특허는 이 4가지입니다. 공개 3건, 등록 1건으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벌써 등록된 특허가 있죠. 이 특허는 2020년 7월 24일 출원해서 약 2년 만인 2022년 5월 27일에 등록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특정 화학식을 가지는 세라믹 화합물과 제조 방법에 대한 21개의 청구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은 21개의 발명에 대해 특허를 신청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특허청에 내 발명에 대해서 심사를 해달라고 한 것이죠. 하지만 특허청에서 청구항이 일부 거절되어 제조 방법만을 한정해서 특허를 등록받았습니다. 여기서 특허가 등록되었는데 그러면 초전도체는 성공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성공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2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청구항 1번을 볼게요. 여기서 보시면 화합물의 구성에 칼코젠을 포함하고 있죠. 이 점에서는 이번에 화제가 된 LK99와의 차이점을 알 수 있습니다. LK99는 지구상에서 흔한 재료인 납, 구리, 인을 원료로 한다고 연구자들이 주장하는데요. 해당 특허에는 칼코젠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특허는 LK99가 아닙니다. 그러면 LK99와 관련해서 출원된 다른 특허를 살펴볼까요? LK99와 관련된 특허는 바로 2021년 8월 25일에 출원한 이 특허입니다. LK99 특허라고 하겠습니다. 발명 명칭을 보면 상온, 상압, 초전도체 세라믹 화합물 및 그 제조 방법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따라서 초전도성 물질 그 자체와 제조 방법에 대해서 특허를 청구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 동일한 발명 명칭을 가졌지만 LK 특허가 출원된 지 1년 후인 2022년 8월 25일 출원된 특허가 보이는데 이 특허는 LK 특허를 원출원으로 하는 분할 출원입니다. 일종의 클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분할 출원은 말 그대로 특허의 출원을 쪼개는 것입니다. 혹시나 원출원이 특허청은 물론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대법원까지 가서도 특허성을 인정받지 못해 등록이 안 되면 상당히 당황스럽겠죠?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서 분할 출원을 하는 것입니다. 등록이 실패한 상황에서 내용을 일부 변경하고 다시 심사를 받아 등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는 특허 전략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용이 완전 똑같은 것은 아닌데요. 일부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연구자들이 2023년 4월에 발표한 LK99에 대한 논문에 따르면 2022년 출원한 이 특허는 좀 더 세밀한 청구항 보강이 이루어졌다고 하네요. 이외에도 LK99 특허는 국제적으로도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바로 PCT 국제 출원을 해둔 상태인데요. 특허는 특허권 독립의 원칙, 다른 말로 속지주의에 의해서 특허를 받고자 하는 나라마다 특허를 등록해야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각 국가별로 각 국가의 특허청마다 출원을 하고 심사를 거쳐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상당히 번거로운데요. 여기서 출원 단계를 하나로 통합한 것이 바로 PCT 국제 출원입니다. PCT 국제 출원은 세계 지식재산기구 와이포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와이포에서는 출원이 접수되면 국제조사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국제조사 보고서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보고서에는 추후 각 개별국의 특허청에서 특허성을 판단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LK99의 PCT 국제 출원에 대한 와이포의 국제조사 보고서도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에 보시면 LK99와 관련된 5개의 문헌이 모두 관련도가 A로 나와 있습니다. 아래를 보시면 관련도 A는 특별히 관련이 없는 일반적인 기술 수준을 정의한 문헌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즉 LK99의 특허 출원은 국제조사 단계에서 특허성을 인정받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PCT 국제 출원은 이름처럼 출원 단계만을 묶은 것이라서 각 나라별로 개별적인 진입이 필요합니다. 출원일로부터 30개월에서 31개월 내에 나라별 진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해당 PCT 국제 출원은 한국에서의 원출원이 2021년 8월 25일이기 때문에 30개월 후인 2024년 2월 25일에는 개별국 진입이 필요합니다. 2월 말까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는데요. 아마 바쁘게 준비하고 계실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특허를 출원한 것인데 왜 해당 특허를 보고 똑같이 따라한 다른 연구진들은 아직까지 초전도체를 만드는데 성공하지 못했을까요? 사실 특허에는 화학식이나 원소 비율, 도면 등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만을 보고 초전도체를 동일하게 구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연구자가 언급한 것처럼 LK99 자체가 아직 미완성이기도 하지만 백종원 선생님이 아무리 유튜브에서 김치찌개 만드는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줘도 저희는 똑같이 못 만들겠죠. 일반인이 아니라 셰프라고 해도 레시피만으로는 절대로 똑같은 맛을 낼 수 없을 겁니다. 이와 같이 특허나 논문에 원료와 배합비, 가공 온도, 압력, 그리고 시간까지 아무리 자세히 나와 있더라도 글로 표현할 수 없는 발명자의 노하우가 있을 겁니다. 음식으로 치면 할머니의 손맛 같은 느낌이겠죠. 더욱이 LK99는 약간의 변화만 있어도 초전도 현상을 구현할 수 없다고 하니 특허를 보고 초전도체를 따라 만드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외 연구진들이 모두 초전도체의 구현에 실패하지 않았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해봅니다. 오늘은 세계가 집중한 초전도체 LK99의 성공 여부에 대해 특허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LK99는 초전도성의 여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지만 특허 관점에서도 여러 가지 쟁점이 많아 특허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초전도체의 특허 무효와 논란에 관한 내용은 다음 편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다음 편에도 꼭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지식재산에 관해 궁금한 점은 아래 댓글로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특허를 만들고 지키고 키우다 특허 만지키의 송민정 변리사였습니다.